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은 이제 단순한 7명의 보이그룹이 아닙니다. 21세기 팝 아이콘이자 K-팝을 통한 외교관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티스트로 통합니다. 2013년에 데뷔했으니 올해로 12년 차 그룹인데 방탄소년단은 흔들림 없이 성장 중이죠.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의 김정섭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159곡의 가사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 세계를 분석했는데요.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방탄소년단이 10여 년간 한결같이 노래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김정섭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네, 김정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신여대 김정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BTS 우리나라의 어떤 보물 자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BTS의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BTS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귀를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BTS의 노래를 전곡, 여태까지 발표된 전곡을 가사를 다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3개 앨범의 신곡 기준으로 분석했더니 예. 159곡이었습니다. 10년간 159곡을 이제 새롭게 네. 내놓은 거죠. 일단 우리 방탄소년단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데뷔가 2013년이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 교수님? 네, 기억납니다. 네. 이때 그 방시혁 프로듀서가 아주 네.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네.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자금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한테 가서 좀 읍수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0억씩 40억을 빌려서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를 받군요. 네. 보통 아이돌 하나 이렇게 띄우려면 돈이 얼마나 그렇게 최소 드는 겁니까? 100억 이상 제대로 띄우려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있죠. 드는군요. 네. 예. 그래도 성공을 했네요. 예.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 아이돌이다 보니까 자금이 네. 없어서 이런 방송이나 그밖에 큰 마케팅 전략을 써서 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이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하루 일어난 일들을 매우 진화하는 방식으로, 매일 진화된 방식으로 이제 찍어서 올리는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방법을 좀 달리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때는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보편화됐는데 예. 그때는 자본이 부족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죠. 네. SNS를 통한 소통. 그렇군요. 그런데 예상외로 터져서 오늘날 이렇게 스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아이돌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예. 아니, 사실 더 어렵게 음악하는 가수들도 많은데, 유독 방탄소년단이 흑수저 아이돌의 반란, 이렇게 불리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네. 이들의 노래 속에도 연습생 시절을 가사로 만들어서 그 자아를 회고하는 피땀 눈물.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와 있죠. 예. 데뷔 초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려운 시절 그 팀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노력을 했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또 이 성장하는 과정을 아미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지켜봤죠. 이 아미가 대한민국에 이런 가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사회의 교포들, 교회를 중심으로 소개해주면서 서구 사회로 확장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 이 팬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돌봄과 애착.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제 조카들이 애용했던 다머구찌라는 거 혹시 생각나세요? 네, 저희 키우는 거예요. 누르면 막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키우는 아이돌이다. 좀 내가 좀 잘 돌봐서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그런 마음이 하나 둘씩 모아져 가지고
이게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미들의 어떤 결속력이라는가 그런 게 내가 키운 가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애착이 더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 데뷔 10년을 이제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초 최다 빌보드 메인 차트 핫뭐 100, 빌보드 200 1위에 지금 뭐 처음에 1위 올랐을 때 난리 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미 시상식 5차례 지명이 되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글로벌 청년 대표로 유엔 총회 단골 연설자가 됐죠. 이제 그러니까요. 뮤지션을 넘어서 이 국가 정상들도 네, 이게 그렇죠. 참 어려운 건데. 한국 가수 최초로 또 미국 백악관에 초청된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는 음악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거의 외교 사절처럼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네네네. 반아시아 증오범죄 그런 것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어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죠 당시에. 네네. 이제 가수가 아닌 거죠. 가수 이상의 어떤 존재. 맞습니다. 네. 이들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세계의 평화, 꿈, 화합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사절단의 범주에 네. 올라서 이미 존재가 문화 부분을 뛰어넘어서 사회, 정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데는 또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굉장히 큰 비중이 있다고 봐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음악적 자부심을 최대로 끌어올렸고 드라마, 영화를 비롯한 이 K컬처가 그간에는 변방 정도에 그친다고 봤는데 네. 이제 세계 문화 시장의 중심으로 편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한 10위권 안팎을 오가는데 네. 음악 시장이 잘 될 때는 세계 6위까지도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치솟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바로 네. BTS의 힘이죠. 그리고 노래 자체, 이들의 언행, 사회 기여적 행동, 이 삼위일체의 포맷으로 세계 평화, 인류와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며 동참을 촉구하는 점에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 진정성과 솔선수범을 몸소 실천했죠. 네. 그래서 팬들이 여기에 동화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이돌 문화가 형성됐을 때 네. 팬들끼리 서로 대결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게 바로 갈등, 뭐 반목, 질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런 악성 팬덤을 일거에 소멸시켰어요. 네. 아미들도 그런 진정성이 있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면서 서로에게 선순환 작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뭐 얼마 전에 멤버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쏟아지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군 멤버들이 입대를 했고 또 일부는 전역을 했고 이제 2025년 6월이 돼야 이제 전원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군대를 면제해 주느냐 마느냐 막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냥 탁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도 너무 멋졌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멋졌는데 근데 이렇게 멤버들이 군 생활을 하는 중에도 BTS는 공백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들의 기반은 아미가 전 세계 한 1억 명으로 현재 추산이 돼요.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자녀나 뭐 친지가 군에 가면 외면하지 않고 면회도 가고 연락도 하고 그러듯이 네, 네.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2023년에 BTS 전원이 입대할 시점이 됐을 때 예. 한 아미 회원이 제안을 했어요. 네, 네. 이 그리움, 다시 만남, 재회죠. 이런 의미가 담긴 봄날이란 노래를 우리 한번 전부 다 다운로드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세계 차트 1위로 만들었어요. 이야. 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뢰, 결속력, 유대감을 네.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원래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들으셨던 거예요? 네, 저도 싱글 1집 앨범의 그 첫 곡이나 다름없는 We Are
프루프부터 파트 네. 2부터 입대 전에 마지막에 내놓은 더 플래닛까지 그 멜로디에 깃든 가사를 의미하고 보통 우리가 칼군무라고 그러죠. 정교한 네네. 안무. 예. 이런 것까지 다 즐기면서 쭉 봐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같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전수 분석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예,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네. 판도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국격과 이상도 바꿔놨는데 네. 또 세계인을 감화시킨 메신저라고 하는데 네. 그 안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분석만 있었어요. 예, 예. 노래도 몇 곡 또는 어떤 부분, 앨범 단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음악 10년 이제 전반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이돌에서는 곧 아이돌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네. 이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종합적인 연구가 없어서 제 스스로 되게 안타까웠죠. 네, 네. 제가 뭐 K컬처라는 용어를 박사학위 논문 통해서 학계에 처음 이렇게 사용했고, 네, 우리 또 교수님이 K컬처를 처음 쓰신 분인 예, 거예요. 이야. 굉장히 그때 통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심사 네. 통과할 때 원래 주제목에 썼다가 부제목으로 후퇴하면서 관철시킬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었을 교수님,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네. 말이야? 그러셨군요, 그때는. 예, 예. 아직 네. 통용되지 않은데 이 용어를 쓰냐. 근데 저는 앞으로 이미 쓰이는 곳도 있고 또 이거는 한류의 글로벌 브랜딩이니까 금방 확산돼서 통용될 것이니 네, 네. 예, 저를 믿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어필을 했죠. 그러셨군요. 예. 또 당시 엔터테인먼트는 예. 학문적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 학문화의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많은 저술도 남겼고 특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K컬처 연구에 제가 우리 신문기자 생활 15년을 포함해서 네, 네. 30년 동안이나 여기에 투자한 책임감, 자부심, 네, 네. 뭐 양심 이런 거에 사실 비춰볼 때 이 BTS라는 걸 내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결국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난 예. 여름방학 동안에 되게 고생스러운 작업이긴 했지만 한번 하자 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번에 학술 논문이 통과돼서 네.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자평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밥 딜런이 대중 가수로서 대중 음악인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우리 김정석 교수님께서 방탄소년단도 노벨 문학상 수상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뭐 BTS 인기가 대단하긴 하지만 조금 네. 과대평가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네. 전 곡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런 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들의 노래에 깃든 메시지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있고 또 때로는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 대상이 개인, 그다음에 공동체와 사회, 그다음에 세계와 인류로 확장하고 있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개인의 고난 극복, 갈등, 차별, 모순 같은 사회적 병폐를 극복하는 것부터 환경보호, 전쟁 반대, 세계 평화까지 이렇게 층위가 점점 넓어져서 결국 인류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인의 시어인 선율로 인류의 각성과 화합을 촉구한다는 점, 이것은 음악 팬을 넘어서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결국 스웨덴 할리먼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지난 10년 음악 활동과 예술 여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런 반전과 종교화, 평화 같은 문학 텍스트적인 요소들이 이 결이 더 격상되어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느 날 되게 의외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낭보가 전해질 날이 오기를. 이제 밥 딜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 노랫말에 그 철학이 있잖아요. 네. 뭐 전쟁에 대한 뭐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데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어떤 걸까요? 예, 먼저 선한 영향력이 뭔지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선한 영향력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긍정적 변화를 미치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다. 바로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방탄소년단인데 이들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고난 극복, 희망, 용기, 각종 사회 병폐 극복,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층의 메시지를 소통과 감동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미국의 빌보드도 방탄소년단 또 방탄소년단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네네. 예. 빌보드가 지난 10년간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최고 수준의 히트곡을 내며 팬덤의 표준을 정립했다. 그래서 금세기를 BTS의 세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2024년 9월 11일 날 21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팝스타 19위로 선정하면서 그랬죠. 여기 표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BTS가 음악적 언행일치와 영향력으로 팬덤의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죠. 이걸 확립했다는 취지의 격찬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방탄소년단 노래 159곡을 세계관 분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날 많은 우리 수용자들이 네. 이해하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예술 작품에 설정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콘텐츠나 캐릭터의 관점 또는 가상 세계를 구축하는 서사 규칙이에요. 네. 또는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전해지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면서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팬덤과 교류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좀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요. 예. 네.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를 보여주느냐, 관점 또는 이야기의 틀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일단 모든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본 다음에 네. 샘플 표본이죠. 한 40여 곡을 가지고 사전 분석을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저 외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내용 분석을 실시했죠. 네. 일정한 이제 틀을 만들었죠. 그 세부 구조는 서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묻는 것과 주변적인 상황적인 것을 묻는 캐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누가 듣는가? 그러니까 듣는 자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로 나눴고 메시지의 어떤 예. 직접적인 요소, 배경적인 요소, 예. 그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주체는 내 스스로의 자 그리고 남이 보는 자 이렇게 또 나눌 수밖에 내가 없어요. 생각하는 자, 비춰지는 노래가 그래요. 자. 구조가 실제적으로. 여기 굉장히 이게 그런 걸 생각하고 BTS가 가사를 썼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이 돼요. 네, 전체를 네. 보니까 그런 굉장한 입체성과 구조성이 있는 거죠. 다음에 팬과 대중이 객체인데 네. 이 객체가 그 BTS한테 우호적인 객체가 있는 반면 안티 그룹이 있어요. 예. 노래에서는 헤이터라고 또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들. 네, 네. 헤이터라고 많이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군들. 이제 팬과 안티팬을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네. 드라마처럼 이 빌런이 설정돼 있어요. 네. 참 이런 심오한 철학적인 또 얘기를 듣게 되니까 BTS 노래가 또 다시 또 다르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159곡의 노래를 분석하셔서 세계관을 5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예, 먼저 이 청춘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10대한테는 꿈을 일구고 20대는 불안한 시기예요. 이렇게 막 자기 미래 때문에 이걸 극복해서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서 매진하다는 격려를 보내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공과 행복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어른들과 제도 교육,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대단히 인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게 바로 세속적 잣대를 뛰어넘자는 얘기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되면서 겪었던 사랑에 대한 감정들, 그래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후회하고 헤어져서 미웠는데 또 그리워서 연인의 몰래 SNS를 들여다보는 이런 마음까지 그런 소외와 아쉬움이 담겨 있고, 네. 넷째는 여러 가지 사회 병폐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또 타파를 촉구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계급 수저론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차별 이런 것까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 환경보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BTS가 연습생에서 데뷔를 거쳐서 스타가 되기까지 이러한 성공의 여정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담감에 대한 자기 치유, 네. 그리고 팬과 대중한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행하겠다는 약속, 여기에 덧붙여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네. 이런 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약하면 꿈, 행복, 사랑, 사회병폐의 타파, 위로, 감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광범위하네요, 굉장히. 어떤 우리 인생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전 분야를 망라하지 않았나.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사실 거침없이 BTS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불공평, 인종차별, 뭐 열악한 임금, 환경, 과소비 이런 것들도 노래에 많이 담았잖아요. 이런 네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노래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었죠? 이렇게 노래를 하자. 네, 사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의제가 설동되고 팬들에서 관심과 소통이 확대되고 심지어 캠페인까지 전개됐어요. 여기에 제시된 의제들이 불공평과 기득권주의, 사회 양극화, 수저 계급론, 지역 갈등, 개인의 존엄 경시, 인종차별, 그다음에 결혼, 출산, 주택 구매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N4 세대, 그다음에 열정페이, 증오성 댓글, 환경 파괴, 세계 평화, 모방 과시형 소비, 등골 브레이크라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이걸 듣고 팬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여기에 동참하게 됐고, 특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Love Myself라는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정신건강하고 자기 존중, 자기애죠. 이거를 확산하는 캠페인까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되게 네. 이들이 던진 사회적 메시지는 큰 반향을 울렸고 행동을 유발했어요.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보이그룹이 이제 아닙니다.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도 이제 잘하고 있고 많이 이제 컸잖아요. 성인이 됐단 말이죠. 네. 방탄소년단. 어떤 자기 성찰의 어떤 이런 시간들에 대한 감정들도 노래에 또 녹여내고 있잖아요. 예.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간 성공 여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였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걸 치유하고 팬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동행하겠다 이런 서사가 녹아 있었고, 특히 코로나 때 응원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앨범들은 뭐 포괄적으로 다 윙스, Love Yourself 등등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년에 완전체가 됩니다. 다 전역을 하고 그동안의 노래를 전수 분석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노래도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네, 네. 방탄소년단은 이제 더욱 성숙해진 자아로 음악적 예정을 풍성하게 할 것 같아요. 나 사회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신곡을 차근차근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뮤지션이자 아티스트로서 음악 세계와 예술 철학을 좀 더 탄탄하게 하려는 내면적 숙고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랑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미와 굳건한 동행을 표출하면서 이제는 세계, 사회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지역, 인종, 성별, 경제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철폐, 갈등,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세계 네. 평화까지요. 예, 네. 좀 더 성숙한 또 BTS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끝으로 159곡을 다 들어봤으니까 교수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네. 저는 2022년 7월 9일 발매된 앨범 Butter Permission to Dance에서 Permission to Dance가 연구할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춤과 노래로
자유와 행복을 찾자는 힘찬 응원이에요. 제목의 속뜻처럼 춤추는 데는 허락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중한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에 또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공간과 공동체의 넓은 광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포용하면서 네. 춤춰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 네, 이 노래를 끝으로 들으면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데뷔 이후 지난 10년간 발표한 23개 앨범의 노래 159곡의 가사를 분석한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김정섭 교수였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